수많은 창고형 매장 중에서 으뜸은 당연 코스트코겠죠. 코스트코에 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핫도그 세트 사 먹기죠. 요즘 같은 시대에 2,000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놀랍게도 코스트코는 처음 만들어진 후로 1.5달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000원의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CEO가 손해가 너무 크다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니까 창업주는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되게 유명한 일화죠. 핫도그뿐만이 아닙니다. 코스트코는 사실 물건을 팔아도 돈을 거의 못 벌다시피 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도 줄이고 고객도 감아버리는 괴물 같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만의 천재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코스트코 하면 떠오르는 핫도그, 그 핫도그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 판매가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현재 가격에서 3배 가까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전 세계에 1억 개가 넘게 팔리면서 계속 손해를 보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는 싸게 팔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코스트코의 전략이 먹히는 가장 완벽한 사례가 바로 저입니다. 어차피 장 봐야 되는 거 핫도그도 먹을 겸 코스트코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냥 한 3, 4만 원? 4, 5만 원? 이 정도 사려고 갔다가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항상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2,000원짜리 핫도그에 유혹당해서 항상 큰 돈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핫도그가 미끼고 결국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근데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핫도그가 미끼인 건 맞는데 코스트코는 물건 팔아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전체 매출 중 98%는 물건 판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수익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수익률을 보면 1.5%에서 3%밖에 안 돼요. 즉 10만 원을 팔아도 끼익 해봤자 한 3,000원 이 정도 번다는 뜻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수조원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의 이익률이 고작 3%라니 일반적인 마트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 참 이상하죠. 그럼 코스트코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연회비에 있습니다. 연회비는 전체 매출의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70%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매출은 2%, 수익은 70%. 이게 말이 될까요? 코스트코는 핫도그를 손해를 보면서 팝니다. 물건도 거의 원가에 가깝게 팔아요. 코스트코는 항상 고객에게 득템했다라는 이런 기분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카드 발급이나 갱신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갱신율이 90%가 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한 번 연회비를 냈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행복한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코스트코도 행복하고 단순한 할인마트가 아니라 고객을 감아버리는 천재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회원비로 번 돈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물건 팔아서 번 돈보다 회원비로 번 돈이 세후 수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회원비 회계 구조상 비용 처리나 비영업 수익으로 잡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이익보다 회비 수익이 훨씬 좋은 거죠. 같은 돈을 벌어도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이런 회계 구조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할인 매장이 아니라 오히려 넷플릭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건 판매가 아니라 구독료로 수익을 내는 회사니까요. 책 넛지에서도 나왔지만 인간은 한번 정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정한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요. 한번 구독을 시작했다면 별일 없는 이상 유지하는 게 사람입니다. 고지서를 보고 다음에 해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까먹게 일수잖아요. 이게 바로 코스트코가 노리는 심리적인 낙인 효과입니다. 현재 우리는 구독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OTT, 각종 앱들은 구독 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정작 코스트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맨 처음 실시한 회사임에도 말이죠. 진짜 천재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물건 판매가 아닌 연회비에서 돈을 버는 코스트코가 마치 우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야,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이 10년 전이랑 똑같아. 심지어 물건도 엄청 싸. 얘네는 마진을 거의 안 남기나 봐. 이거 사면 나한테 이득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돈은 돈대로 벌면서 기업 이미지까지 좋아진다니 감탄만 나오죠. 소비자가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재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싸게 파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싸게 파는 척하면서 그 착한 이미지 뒤에서 세금도 줄이고 충성 고객도 계속해서 늘리는 괴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스트코가 나쁘다, 뭐 여기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불황이 왔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원래 그러면 기업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진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코스트코는 그때도 연회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가성비 쇼핑이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사람이 바글바글 거릴 수도 있겠죠. 구독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경기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코스트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실제로는 안정적인 구독 수익으로 세금도 줄이고 고객도 감아버리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트코 주식
잘하는 데는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더 똑똑한 소비자이자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구독자분들도 이런 얘기들에 익숙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엔 경제 문맹이라는 별명이 있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직접 파고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고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경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